마지막 단원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단원인데 사실은 이 단원이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뭐냐면 수열의 귀납적 정의,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거랑 저 뒤에 보면 진짜로 귀납법, 그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요 뒤에 보면 귀납법, 이 두 가지는 유사하기도 하지만 본질 조금 달라. 뭐냐, 근데 이 귀납이란 말이 둘 다 들어가 있는 걸 보면 이 귀납이 무슨 뜻인지 먼저 보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게 과학 시간에 나오는 거였나? 귀납적, 연역적 뭐 그런 추론 방법이라고 해야 되나? 연역적은 대전제에서 이제 옳은 거에서 그 내용 끌어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이거 사람은 모두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람도 죽는다. 네?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아, 그렇지. 당연 원래 대전제에 속해 있는 좀 조그만 걸 꺼내는 걸 연역이라고 하고, 귀납은 우리가 아예 모르던 사실에서 뭐 여러 가지 막 많이 관찰해서 나오는 걸 그렇게 귀납이라고 하는데 쓸데없는 소리를 많이 하고 있네. 여기 귀납은 그거랑은 조금 달라. 뭐냐면 네. 여기 귀납은 앞에 것과 뒤에 거의 관계를 뜻하는 거야. 옆에 거랑 관계, 그러니까 절대적인 위치가 아니고 관계적인 거, 일단 상대적으로 뭐 그런 걸로 설명을 하겠다, 뭐 이런 뜻이거든. 수열을 앞뒤 관계로 설명하겠다, 한마디로. 네. 저 뒤에 이게 귀납법 증명 방법도 앞뒤 관계로 설명해서 증명을 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라서 여기 귀납은 관계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 관계식 혹은 관계식. 여기 보면은 금방 알 수 있어. 수열을 귀납적인 방법으로 정의하는 그런 방식. 그래서 여기 이웃하는 두 항 사이의 관계식, 꼭 이웃하는 항이 아니어도 돼. 하나 떨어져 있어도 되고, 뭐 두 항이 아니고 세 개여도 되고, 여러 가지도 되는데 그런 거를 귀납적 정의라고 한다. 그러니까 수열, 그러니까 옆에 애들과의 관계식, 네. 근처 애들과의 그런 거를 얘기한다. 이거 딱 보면 느낌이 올 수 있어. 뭐냐면 요런 거. 요게 뭐냐? 예를 들어 an 더하기 1은 an 더하기 2. 다음 항은 앞에 항에서 2 더한 거. 요게 뭔 수열일까? 등차 수열이지. 그렇죠. 앞에 거에서 2 더한 게 다음 거니까 차이가 반대로 이렇게 하면 2. 차이가 항상 2. 네. 등차 수열의 뭐 뜻이잖아, 이게. 그러면 이렇게 써놓은 거를 귀납적 정의라고 하는데 요걸로 충분하냐? 충분하지가 않아. 왜냐면 이 수열은 1, 3, 5, 7, 9인지 2, 4, 6, 8, 10인지 알 수가 없어. 그렇죠. 다 이 차이는 똑같으니까. 그리고 100부터 시작하는 수열일 수도 있지. 102, 104 이렇게. 그래서 시작하는 데가 어딘지 모르니까 관계만 나와 있고 상대적인 위치만 나와 있고 절대적인 위치를 모르니까 첫 번째 항이 얼마다 이런 식으로 주어지면 그 중에서 이거구나 라고 알 수 있다. 그래서 네. 첫 번째 항 그리고 관계식, 필요에 따라서 두 번째 항까지도 주기도 한다.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걸 귀납적 정의라고 함. 그래서 요렇게 표현하는 여러 가지 모양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떻게 표현됐을 때는 우리가 수열을 알아내려면 일반항, n번째 항이 뭔지를 식으로 쓸 수 있느냐, 아니면은 두 번째는 합을 알 수 있냐, 뭐 그런 거 정도를 구해 보는 거. 어떤 모양일 때 어떻게 한다, 그런 거를 여기에서 배울 거다. 자, 다시 보면은 근데 이 등차 수열, 등비 수열만 있는 게 아니라고, 우리가 배운 거는 이 두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수열에서 뭐 시그마 배우면서, 수열합 배우면서 여러 가지 이상한 것도 나왔고. 근데 왜 등차 수열, 등비 수열이 나오냐면 얘네들이 제일 쉬운 거니까 얘네들을 소재로 귀납적 정의라는 게 어떤 모양인지 한번 잘 살펴보고 이해를 해보자. 그래서 얘네가 나온 거고, 이런 모양, 다음 항은 앞에 항 더하기 얼마, 이렇게, 혹은 이걸 이렇게 넘겨가지고 이런 모양을 만든 거, 등차 수열, 혹은 등차 중항식, 가운데 거 2배는 양쪽 거 더한 거다, 이런 것도 등차 수열을 말한다. 혹은 앞에
그러니까 여기 AN이 있고 AN 더하기 1 있고 AN 더하기 2가 있으면 요 차이랑 요 차이랑 같다. 차이랑 같다. 이렇게 D죠. 아니 근데 여기서는 안 써놨는데 항이 3개 있으면 요 차이가 같다고. 그래서 항끼리의 차이가 같다. 등차. 이걸 그냥 그대로 써준 건데 항이 차이가 얼마인지 몰라. 차이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차이도 따로 써줘야 되겠지. 왜냐면 앞에서는 차이를 줬으니까 첫 번째 항만 주면 되는데 여기선 차이도 모르니까 이런 경우에는 잘 보면 그러니까 앞에 거 2개가 있어야 다음 게 나오는 거지. 그래서 A1 얼마고 A2가 얼마고 이렇게 줘야 완성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물론 문제를 보면서 하면은 숫자가 써 있는 거 보면 좀 더 쉬울 건데 등비수열 마찬가지. 그래서 요거는 예제별로 유형별로 보면서 설명을 한번 해볼게. 요게 1번 같은 경우 앞에 항이 3 더하면 다음 항이 된다. 공차가 3이란 뜻이고 항상 차이가 3이니까 첫 번째 항이 2, A가 2, D가 3이면 우리가 등차 수열에서 했던 걸로 일반항을 그렇죠. 구할 수 있다. 밑에 거 보면은 AN 더하기 1 등차 중항식인데 이거는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이 둘 다 나와야 AN이 뭔지 알 수가 있지. 다음 항이 뭔지 알 수가 있어. 그래서 첫 번째 항은 나왔고 공차는 여기서 빼면은 4다. 그렇죠. 그럼 이 식은 뭐냐? 딱 봐서 이걸 보고 등차 수열이다. 등차네? 알아채는 용도의 식이다. 첫 번째 항 2개가 나왔으니까. 그러면 다음 문제를 보면 예를 들어 등비 수열이면 두 항이 나왔지만 바로 옆에 등비 중항이 나왔으니까 이걸 가지고 등비 수열이라고 공식을 세워보면 되지. 마이너스 3이고. 그렇죠. 근데 이렇게 써 있다가 그러면 첫째 항, 둘째 항 줬다고 등차 수열이라고 하면 안 돼. 요걸 보고 등비 수열이다 알아봐야 되고 위에 거 보면은 앞에 항에서 2를 곱하면 다음 항이 된다. 등비 수열이네. 공비가 2고 여기서는 공비를 바로 줬고 첫째 항이 3. 자, 이상한 모양 나오는데 얘네들은 이따가 할래. 요거까지만 먼저 하고 여기는 조금 내용이 유형별로 등차 등비를 먼저 해야 뒤에 거를 할 수 있어.